논어 67번째 시간 태백의 3장과 4장을 보겠습니다. 3장 증자 유질하사 소문제자왈 개여족하며 개여수하라. 시운 전전긍긍하야 여림심연하며 열이 박빙이라 하니 이금 이후 오지 면부인저 소자. 증자께서 이제 병이 드셨다. 질자는 뒤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증자께서 병이 드셨다. 문화의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내 발을 열어보아라. 내 손을 열어보아라. 시에 이르기를 조심하고 떠는 모양. 조심하고 삼가하여 깊은 연못을 대한 듯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듯이 한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으로부터 이후로는 내가 면한 줄을 알겠구나 제자들아. 친밀감 있게 소자 이렇게 부른 거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곳곳에 감정이 지뢰가 좀 있는데 잘 봐야 됩니다. 아파서 이제 불렀죠. 제자들은 이제 죽음의 자리에 가까웠다는 인상이 있는데 제자들을 불렀는데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문제자라고 불렀어요. 문제자. 이 문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글자지만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증자니까 문제자란 말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공자는 문이란 말 쓸 수가 없었어요. 늘 돌아다녔기 때문에 정해진 정처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갖다가 옮기고 해서 일정한 정소에 처소를 두고 건물을 짓고 대문을 만들고 들락거리고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제자였는데 그냥 제자였지. 증자 같은 경우는 문제자 썼으니까 정처가 있고 집을 짓고 문으로 드나든다는 안정되어 있다는 증명이 여기 있거든요. 문자 하나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2인편에 공자가 어느 날 증자를 방문해서 오도 일이관진이라 수수께끼만을 턱 던지니까 그 증자가 대답을 하죠. 부자지는 충선이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건 어떤 신비주의적 경향이 있다. 이 선문답 같은 말을 증자가 탁 받아들여서 일종의 공자 사후에 공자 학단의 공자의 말씀에 해석권을 장악한 증자의 그 이미지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설정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오도 일이관진이라고 나가죠. 근데 그때 그 뭐래요? 문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 문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자를 두고 주자는 증자와 같이 공부하던 공자의 제자들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증자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소문 제자, 여기서는 증자 제자가 너무 분명합니다. 여기 증자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자란 말을 증자가 썼고 증자에만 쓸 수 있다면 2인장에서 말하는 오도 일이관지에서 말하는 문제자는 분명히 증자제자입니다. 이게 되면 주자가 문제자를 공자의 제자라고 얘기한 것의 의도가 너무 명확히 드러나요. 증자를 완전히 띄운 거죠. 증자가 좀 막내뻘이다. 어떻게 앞에서 안연을 보았듯이 안연이 없으면 증자는 공자하고 연결고리가 거의 안 생길 정도로 뭐라 그럴까 좀 젊고 새파란 그 초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 주자학단에서 이 증자를 굉장히 높이다 보니까 문제자를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으로 증자를 띄운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체가 사실 오도일이관지 그 장 자체가 사실 픽션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런 다른 장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자 하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아주 중요한, 누구 지적을 안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 서양 사람들이 이걸 지적을 줘서 깜짝 놀랐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여기 개자를 보통 10개자로 봐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리에 누워 있으니까 이불을 이렇게 들쳐보아라. 이 들쳐보아라는 사실 엄밀히 이불을 들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말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내 손을 발을 보려면
이불을 들추고 봐야 돼. 사실 보란 행위가 중요한 거지 이불을 들추는 행위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이 개자를 10개자로 보는 게 아니라 볼 개자 시, 보려면 어찌 이불을 들춰야 되니까. 근데 개자랑 시자랑 뭐가 너무 다른데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이 개자랑 비슷한 글자 중에 눈목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있어요. 이게 개자가 아마 잘못 비슷한 글자를 전사상이 실수일 것이라 보는 설이 있는데, 그것도 말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이불을 들추고 보라는 거건 내 손을 보라는 거건 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 손을 열고 내 발을 벌할 때 여자 썼어요. 근데 뒤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후부터 나는 면한 줄을 알겠구나 할 때 여기는 같은 나인데도 여기는 오를 썼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얘기를 하는데 동사 주어를 바꿔 썼어요. 하나는 여를 썼고 하나는 오를 썼죠. 왜 그랬을까요? 여자가 한번 나왔죠. 자러가 공자가 병이 들자 공자한테 기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여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는 제식이나 신령한 행사와 관련됐으면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공자가 쓴 것이다. 여기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공자 죽음의 장면이 겹칠 수밖에 없죠. 여자 쓰고 있거든. 이거는 제식과 상관이 없고 아마 임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엄숙함을 나타내는 여자를 썼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뒤에는 오자가 완전히 다른 뉘앙스를 쓴 거죠. 시를 이제 인용을 딱 하죠. 죽음의 자리 시를 딱 전전긍긍해서 조심하고 상가하고 평생을 살아서 어떻게 조심한 자세로 살았느냐. 깊은 연못에 임자인데, 임자는 보통 이제 높은 데서 아래를 굽어본다는 뜻으로 많이 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민하면 백성을 높은 데서 아래를 굽어보고 다스린다는 뜻으로 쓰였는데, 여기 보면 열이 박빙이라 그랬잖아요. 얇은 얼음을 발로 밟는다 그랬으니까 림자도 발로 밟는 행위와 관련이 있을 거야. 대구니까 발로 밟는 행위와 관련이 있을 거라 그래서 깊은 연못에 다가가다로 보게 돼요. 그것도 해석이 됩니다. 이거 두 개를 대꾸로 보니까 그런 해석도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금 이후는 이금 이후, 영어로 말하면 from to죠. 뭐뭐에서 뭐뭐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죽음의 자리 있군에 이후는 걱정할 게 없죠. 그러니까 면했다는 건 뭘 면했다는 거예요? 내 몸을 부모님한테 받은 그대로 이제 그대로 부모님한테 돌려드리기 때문에 상처 입을 걱정을 면하게 됐다는 뜻이죠. 상처 입을 상황에 처할 일이 없다 이게 되는 거죠. 보통 이 장면은 이제 우리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신체 밟은 수지 부모님 불가매상이 휴지시야. 그러니까 신체는 내 게 아니라 부모님이 저한테 낳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신 대로 돌려보내는 게 효의 기본입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효행이라고 할 때 이걸 듣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평생을 조심했다는 얘기죠. 전전긍긍하면서 몸 하나 다칠까봐. 그래서 유학자들이 몸 이렇게 삼가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증자가 시를 인용했다는 거죠. 앞에 그 공자는 그 병이 들어서 위독했을 때 자로가 기도를 한다고 그래도 난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해서 난 삶 자체가 기도하는 자세였다는 거죠. 조심해서 나는 살았고 평생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삶 자체가 이 기도였던 그 삶 자체를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삶을 시로 요약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차이입니다. 이게 공자는 삶 자체에 집중했다면 증자는 예를 배웠는데 시를 인용하면서 시 속에 자기의 삶을 요약을 딱 하고 있죠. 이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공자가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 세대가 되면서 공자와는 다른 어떤 미묘한 지점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게 이런 것들에서 알 수가 있죠. 공자는 삶 자체였다면 여기는 예술과 삶을 이렇게 포개놓기 시작하는 그런 자세가 엿보인다는 것도 아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증자 유지리언을 맹경자 문지한데 증자 언활 조지장사의 기명냐 애하고 인지장사의 기언냐 선이니라. 여기서 일단 이것도 A로 한번 끊겠습니다. B. 군좌 소기호 도자
3인이 동용모에 사원 포만의며 정안색에 사근신의며 출사기에 사원 비배의며 비배의니 변두지사는 즉 유사존이니라. 이것도 이제 앞장과 마찬가지로 병에 이제 걸렸을 때 맹경자라는 사람이 이제 병 문안을 놓은 거죠. 이제 증자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해준 말이죠. 새가 죽으려 할 때 그 울음소리가 슬프며 사람이 죽으려 할 때 그 말이 착합니다. 아, 참 멋진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입니다. 군자는 도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이니 용모를 움직일 때 난폭하고 교만한 것, 함부로 하는 것을 멀리하며 안색을 바로하며 신뢰를 가까이하며 말을 낼 때 이 비는 주자는 이제 비루한 말, 못된 말이죠. 상말. 그런 거. 배는 이제 이치에 벗어난 말을 멀리 합니다. 이 변두지사죠. 이 조두지사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조두지사. 재기와 관련된 일인데 실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은 유사, 담당 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왜 A, B를 분리를 했냐? 이건 뭐 전혀 맥락이 닿지도 않고 그런 건데 해석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 건데 이 B가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B만 따로 설명하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증자 유질이라고 그랬고 앞장에서 증자 유질이랑 똑같은 패턴이죠. 병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보통 다른 해석 병이 걸렸다고 해석하지 않고 증자께서 병이 위중하시다라고 해석하세요. 왜 그러냐? 이게 죽음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 질을 위중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앞에서 공자 아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 공자 질병하시되 그랬거든요. 그쵸? 이때 질은 그냥 명사고 병이 위중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게 두 개 합쳐진 거라고 보는 거죠. 문맥상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중하니까 이제 맹경자라는 사람이 찾아왔죠. 맹경자는 노나라의 대부인데 이 성에서 보다시피 맹씨 집안, 맹손씨, 중손씨, 개손씨 그 사만씨 집안의 또 이 후손이에요. 이 실력자 유문을 갖죠. 근데 증자가 이제 탁 서론을 꺼내는 거예요. 서두를. 새가 죽을 땐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땐 그 말이 선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게. 앞장에서 증자가 시를 인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공부해서 문학적인 이 감수성이 몸에 밴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죠. 이 말만 들으면 정말. 그래서 이걸 읽는 사람은 사람이 죽을 때 그 말이 선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말을 기대를 하게 하죠. 근데 뒤에 나온 말이 너무 평범합니다. 죄송한데 너무 평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군자는 당연히 맹경자가 군자하고 대부역 벼슬을 하니까 대부인 벼슬을 하는 유의자에게 어울릴 만한 말을 하는 거죠. 군자에게는 도가 귀하게 여기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여기서 주목해 3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뒤에 가면 위령공 편에 가면 위령공 편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위령편은 다른 거랑 관련되군요. 개씨 편에 가면 16편 이 개씨에 가면 이 삼하고 관련된 편이 집중적으로 나와요. 뭐 예를 들면 군자유 삼외하니 군자는 두려워하는 것이 세 가지다. 아니면 또 군자유 삼계하니 군자는 경계해야 될 게 세 가지다. 뭐 이런 식. 그리고 또 익자사무 손자사무니 도움이 되는 친구가 세 가지이고 손해가 되는 친구가 세 가지 하면서 이 3이라는 표현이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태백평 4장을 만약에 증자의 진짜 말로 보고 이게 증자가 말하는 패턴이라면 이 개씨 편에서 말하는 3자가 들어간 말 패턴도 증자의 편집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이 편집 순서가 되고 편집이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 거죠. 말이 똑같습니다. 말투가. 증자의 말투를 드러내주는 가장 확실한 표시가 말을 할 때 리스팅을 하는 거예요.
뭐가 네 가지가 있어. 뭐가 세 가지가 있어. 뭐가 뭐야 하면서 쭉쭉 나열하는 거죠. 이게 보면 이게 증자 마련인 게 단번에 들어갑니다. 참 우리 후학들이 공부하기엔 되게 편한 어투인데 이것이 나중에 텍스트를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거죠. 보세요. 세 가지가 그거예요. 동용모, 정한색, 출사계. 문장의 패턴이 똑같아요. 사, 원, 근, 원. 그리고 다 사로 봤죠. 용모를 움직일 때, 용모는 몸가짐 전체를 할 때는 제가 이제 포만이라고 그랬는데, 주자는 요거를 사납고 거만함으로 풀었어요. 만자를. 오만하다. 근데 다른 사람은 이 포자를 빠르다로 풀어요. 질. 말이 너무 빠르게. 이거, 말이 아니죠. 이거. 몸가짐을. 뭐 휙휙휙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군자는 걸음걸이도 느릿느릿하게. 말도 천천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자는 협자로 풀죠. 너무 박절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기한을 잡는데 한 5일이면 되겠나 그래야지. 내일 아침 정각 9시 5분 1분까지 해와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딱 그런 거를 이제 몸가짐이죠. 말하고 관련된 몸가짐을 이렇게 여유롭게 한다는 얘기고 안색 이 얼굴빛 교원영색 그러지만 이 얼굴빛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얼굴빛 할 때 이 울그락불락 감정 변화 금방 나타나는 거 이 선비들한테 자기가 정한입니다. 항상 신뢰 줄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거죠. 온화하고 너그럽고 찡그리거나 표상치거나 웃거나 뭐 이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 여기 사라 그랬는데 사는 말이고 기는 어조입니다. 톤을 너무 높여도 안 돼요. 톤 너무 낮춰도 안 됩니다. 항상 일정하고 중저음으로 천천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 비를 이제 아까 뭐 사리에 비루한 말, 사리에 어긋난 말 이렇게 보기로 했지만 이 비는 이제 뭐 쌍소리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이 배는 당연히 이치에 어긋난 등배자 저기 하고 그런 걸 다 멀리하란 말이죠. 요 세 개는 대부라는 벼슬에 있기 때문에 이 맹경자는 사람이 당시 노나라에서는 예식을 꼼꼼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절차 확실히 해야 되고 꼼꼼히 지키니까 증자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차릴 때에는 절차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내면을 갖고서 그 내면의 모습이 겉으로 온화하게 드러나는 게 중요합니다. 절차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읽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맨 나중에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무슨 말을 합니까? 변두지사는 유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자는 조두지사라고 얘기를 한 걸 여기 이제 변두지사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이제 위령공이라고 그랬는데 위령공 첫 장에 읽어보면 위령공의 공자일마 첫 번째 질문이 뭐고요? 선생님, 진법에 대해서 군사, 진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자가 그런 얘기하는 조두지사는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만 진치는 법은 하고 그냥 그날로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공자는 자기가 잘 알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조두지사, 예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임금이 물을 때 예와 관련된 일은 하겠습니다만은 진법, 군사에 관한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자는 조두지사를 굉장히 중요한 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증자는 어떻게 취급합니까? 여기서 그런 자질구레한 일은 유사한테 맡기십시오 그러거든요. 공자한테는 그 중요한 일이 같은 단어를 쓰면서 여기서 뭐예요? 유사한테나 맡길 수 있는 자질구레한 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공자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한 문제입니다만 유사라고 할 때 유사에서 유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어사예요. 사자는 사실 주관하다는 뜻이고 어사를 이렇게 썼죠. 제가 하나 빠뜨린 것 중에 사자를 얘기를 안 했죠. 동용모의 사, 정한색의 사, 출애색의 사로 받았는데 이건 주자는 다 부사로 받았어요. 용모를 움직일 때는 바로 이렇게 한다. 곧 이렇게 한 데서 강조나 부사로 봤는데 요즘이나 연구자는 이걸 즉으로 봐서 그냥 의미 없는 연결사로 보고 있습니다. 동용모의 뭐 포만을 멀리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약간의 그 어사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아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어쨌든 3장과 4장의 핵심 중에 하나는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으면서 약간씩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6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